안녕하십니까, 오용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현안 해결에 기초공사를 해왔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에게 다짐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국회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네. 지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21대 국회에 나설 각오를 곁들여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주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강주 시민을 위해서 이 기초 설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4년을 일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기분 좋은 변화를 강주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겁니다. 이 기분 좋은 변화를 더 열심히 기초 설계를 토목 설계로 거기에서 다시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보라고 이번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당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강주 시민들께 감사와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얘기 잠깐 해보죠.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상대가 이 강남구에서 3선 지냈던 이종구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현역 의원 대 현역 의원의 맞대결 이거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예상을 뒤집고 낙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강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강역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주 시민의 가려운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주 시민들께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 시민들께서 그래 4년 동안 이 정도 변화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4년 더 맡겨보면은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와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선거운동 당시 아주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하셨는데 두 후보께서 네네네. 선거 끝나고 통화 한번 하셨습니까? 통화는 못했고요. 네. 국회에서 이 20대 국회 마무리할 때쯤 네네.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새롭게 출발한 21대 국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죠, 4년 네네네. 동안. 근데 이번에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선택에 있어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난 이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초선이 4년 동안 국토위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강주 시민들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이 국도 국지도 5개년 예타 대상에 6개 사업을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강주시와 LH와 강주시에 MOU 체결을 해서 강주시 도시 기반을 갖추겠다는 기본적인 MOU 체결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대 이 예결 소위하면서 분당과 오포와 분당 도시철도 구축하겠다고 예산안에 부대 의견에 네. 이 도시철도 구축 이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놓다 보니까 이 강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 1권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수 물량이라든지 환경 규제 이러한 각종 규제 걸림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저 국토위를 해도 괜찮겠지만은 이 한노위에 가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것을 이 실타래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난 정부에 있을 때 이 환경 규제 만들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생활하고 도시 생활하고 현재 강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또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작은 자동차들이 다녔다면 지금은 뭐 비행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 최첨단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환경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노위에 가서 그 실 오르락기를 묶여 있던 거를 좀 하나씩 풀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이번에 한노위에서 좀 더 열심히 강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그 시대가 변한 만큼 또 환경도 변했을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규제도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그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오포 분당 지역 현황 관련 얘기를 해보면 오포 분당 도시철도 구축이 임종성 의원께서 제시했던 제1번 공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현재 그 공약 사항의 추진 현황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좀 와 있나요? 제가 요 문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네. 해놓냐면은 이 2020년도 예산안에다가 국토부는 강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한 바 있거든요. 네. 예산안에 포함된 부대 의견은 상당한 행정적 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오포와 분당 고질적인 교통 문제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때 당시에 MOU를 체결했던 김병욱 의원이 이 같이 함께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 실오라기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국회 그 입성으로 좀 신호탄이 켜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이 광주시 현안 과제 그리고 임종성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였죠. 네네. 물류시설법 개정안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통과가 됐어요. 이 물류단지 조성에 얽힌 이해와 갈등 그리고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게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물류에 대한 이 체계가 이 상당히 국민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물류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한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로교통망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국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요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요? 기존의 물류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집중화됐을 때는 네. 정부나 또 경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물류단지법을 개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주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물류단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지.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은요, 네. 이 대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좁은 2차선 도로에 대형 차량이 마주오면은 이 일반 시민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다가 맞닥뜨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워낙 큰 차가 네, 그렇죠. 달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류 차량들
이제 주로 움직이는 시간대가 네. 새벽 시간대가 많습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제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 요철이라도 있으면 이제 이거 넘어갈 때 덜컹하면은 이 진동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 표면에서 진동 울리는 것은 아파트에 또는 일반 가구에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주무시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새벽 시간이면 좀 더 하겠네요. 예,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초월 IC에 CJ 물류단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완전 IC를 좀 하나 개설해서 이 대형 차량들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이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류단지는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신설 추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돼야 될까요? 이 신설 추진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서 물류단지가 이 강주에 집중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산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고 네. 다만 물류단지가 들어오더라도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기존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을 확보해서 들어와라. 또한 그 마을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니까 주민들의 아픈 마음 이것을 다스려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해결하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실수요 검증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됐을 때 나는 찬성할 것이다. 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이제 설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법안을 내가지고 이 실수요 검증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그 법안을 내서 제출해서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류단지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네. 또한 경기도에서 실수요 검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강주시와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겠죠. 새로 들어가서 활동하시게 되는 그 상임위, 그 환경노동위원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 한노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 존중, 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자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노동 존중, 노사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켜야 될 환경은 지키고, 다만 이 환경 규제가 적절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한노위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앞서도 이제 시대가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그에 따라서 규제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물류단지 얘기도 뭐 어느 정도 상관이 있긴 한데 그 광주시 하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중첩 규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발에 그렇죠. 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루시게 되나요? 아무래도 강주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규제라든지 네. 또 이 상수원보호구역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돼 있고 특대고시 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중첩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노위에서 하나하나 좀 실타래를 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갑에 소병훈 국회의원과 또 신동원 시장과 강주시 공무원들 네. 또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아무래도 적절한 규제, 네.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 규제된 것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상호 이 협력하고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광주 지역 주민들의 현안 과제로 상당히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가시는 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한편 이제 이 새로 시작된 제21대 국회에서 또
발의하신 대표 법안이 있죠. 일하는 지방의회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7대 8대 경기도의원을 했거든요. 네.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 예상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행정감사할 때 내 나름대로 자료를 썼지만은 네. 이게 실질로 다 잘 찾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이 지방의회 법안은 이 강역의원들, 시도의원들한테 정책 보조할 수 있는 이 보좌관을 하나씩 네. 붙여주면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강역의원들이 좀 더 이 경기도민이나 강주 시민을 위해서 더 활동적으로 더 일 잘하는 의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회 법안을 낸 것입니다. 통과 여부는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싸워야죠. 아마도 이 지방의원님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지방의회 식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예.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함께 발의하신 법안 중에 보행안전 3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민식이법 발효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세간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분야인데 요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언제 제가 이 국회의원을 나오기 위해서 각 학교라든지 학부모들하고 네. 간담회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언제 도처에서 이 한 아이가 네. 이 집을 가기 위해서 전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걷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용히 뒤쫓아가 봤습니다. 음. 거기는 전 도척이다 보니까 물류 기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류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이 대형 차량들이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상대 아이한테 조심하라고 이 경고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먼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그 고갯길을 넘어서 이 아이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서웠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울기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에 니네들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으면 어떻겠니? 이랬더니 그렇게만 해주면 너무 좋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신 누구신데요? 이러길래 나는 언제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다.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기에 네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안전하게 다니게끔 인도를 만들어줄게. 내가 약속할게. 하고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아이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20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인도는 완공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낸 것도 보행안전 3법은 뭐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학교에서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 네. 거기에서까지 인도가 설치돼 있어야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행복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네. 생각돼 가지고 보행안전 3법을 낸 것입니다.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이 인도로 학교를 갈 수 있을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게끔 네.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3법이라면 어떻게? 그거하고 같이 맞물린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는 뭐 10m, 20m 그 안에 인도만 설치했었고 또 지금은 먼저 민식이법 이후로는 CCTV라든지 네, 그렇죠. 또는 뭐 안전한 이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 활동을 하면서도 그쪽 이제 오포라든가 뭐 이쪽 네네. 많이 가봤었는데 실제로 학교 앞에 대형 앞서도 이제 물류단지 얘기가 나왔지만 대형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네네네. 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인도는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노위를 이제 상임위로 정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 중점 좀 맞추고 어떤 법안을 좀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과연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8당 댐 때문에 네. 이 사실 강주 시민이 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강주 8당호의 물이 경안천 물이 실질적으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네. 대개 남한강하고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런데 이 2%가 8당호의 20%를 오염시키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2% 물밖에 안 되는데 물량인데 20%라는 이 오염 물질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 평상시에 물이 많이 안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장마철 빼놓고는 많이 안 흐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서 장마가 됐을 때 특히 이가 많이 예, 나오죠. 그때는 좀 많이 흐르지만은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안천 물을 8당호 밑에 쪽으로 우회 물기를 주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치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치수원 바뀐 8당댐 밑으로 이 물기를 돌려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회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은 강주시는 또 다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2%의 물 때문에 치수 물량이 부족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치수원에 다변화하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치수원 다변화가. 그래서 이 치수원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자체 물길을 한번 틀어보자. 네. 그랬을 경우에 강주시에 또 다른 기분 좋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강주가 또 발전하려면은 하수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 단위기에 받았던 아파트들이 10년, 15년을 표류했던 것이 하수 물량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수 물량도 좀 체계적으로 물량을 받아서 난개발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자. 그래야 강주 시민들한테 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강주시가 각종 빌라나 이런 걸로 난개발 그렇죠. 때문에 교통 인프라라든지 교육 인프라 또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지금 이사 왔던 시민들께서 도대체 이게 도시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가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하수 물량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받아서 이 난개발돼 있는 혼재돼 있는 창고라든지 공장을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좀 도시계획답게 그래서 강주 시민들이 이 삶의 질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좀 강주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획적인 이제 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것들이 도시 네.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밑바탕을 좀 조성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역 정치인으로 시작해서 중량감 있는 중앙 정치인으로서 이 출발점에 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